오늘 무엇보다도 몇 년 동안 추도식을 갖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자리를 같이 하게 됐죠. 여러분들 참석해서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단주 유림선생 기념사업회가 34년째인데 가장 커다란 일이 오늘 우리 박정희 동지의 이 논문 헌정이었거든요. 잃어버렸던 우리 아나키즘,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정, 독립노동당에 대한 역사의 복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박정희 부회장을 비롯한 우리 여러 동지들의 그런 도구, 그것이 드디어 세상에 공표된 거 아닌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더 나은 우리 민족의 미래,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그 벅찬 사명을 위해서 오늘 유림 선생의 사상을 이어받고 참답게 계승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오늘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부터 단주 유림 선생 제62주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기회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봉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봉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노동단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노동단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단기입니다. 일동 경례. 바로 다음은 단주 유림 선생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단주 유림 선생 양력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력 보고는
아니 성균관 유도회 회장 김경조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인북면 계곡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은사 이흠공이다. 조선조 세종 집현전 학사 도성지의 손의 후예이며 삼상공 대사관 정원의 현손이다. 어머니는 김영김씨 부인 김성옥이다. 단종 충신 충의공 문기의 후예이며 정통정대부 대응파 종손 성규의 여식이다. 1910년 협동학교 수학 중 한일 합병이 되자 충군 애국 네 글자를 손가락을 끊어 혈서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의하였다. 고성희 씨 부인 이난이와 혼인하였다. 1915년 정진탁 등과 대구를 중심으로 각지의 청년들을 규합하여 부흥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도모하던 중 대구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1917년 김용하 등과 자강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의 뜻을 둔 청년들의 모집에 힘쓰다가 대구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1918년 독립운동 전선의 고향을 위하여 동지들과 대규모의 암살 파괴를 계획하였다. 1919년 3.1 독립선언 선포에 사전부터 협력하였고 운동이 개시되자 이우령 등과 함께 가담했으며 재령 위반죄로 쫓기자 준비된 계획에 따라 군사력 확보를 위하여 만주로 탈출하였다. 이상용, 김동상 등과 협의하여 수로군 정서 특파원으로 2차례 비밀리에 입국했다. 안동 편향장터 시위의 중심 인물인 유동수를 통해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봉천에서 일경에게 구금되었다. 1920년 북경에서 신채호, 남형우 등과 독립운동 세력의 결집을 위해 노력했다. 1921년 북경에서 신채호, 김창숙, 김정묵, 남형우 등과 순한문 잡지 천고를 발간해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김규식, 여운영 등과 함께 신한 청년당에 가담하였다. 중국 각지를 순회하며 한국 독립운동의 실상을 널리 알렸고 상해에서 망명한 각국 혁명자들과 교류하며 혁명이론을 연마하였다. 사천성 성도에서는 작가 파금에게 에스페란토어를 강의하였으며 에스페란토어 보급에 힘썼다. 1922년 상해에서 김두봉 등과 딥더 조선 말본을 저술하여 한글 운동에 앞장섰다. 중화민국 국립 성도 고등사범학교 영문부에 입학하였다. 1925년 중화민국 국립성도대학 사범부 문과를 졸업하였다. 광동에서 김원봉 등과 한인 청년연맹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양성에 노력하였다. 상해에서 민중사를 조직해 독립정신과 자유사상을 널리 계몽하였다. 이때 대구에서 신재목, 방한상 등이 진우연맹을 결성하자 방한상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폭탄 및 무기 반입을 추진하는 등 아나키즘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26년 상해에서 홍진 등과 독립운동 진영의 규합에 노력했으며 봉천에서 중국 국민당원들과 한중혁명 세력의 연대를 꾀하였다. 광동, 상해, 남경, 무안 등지에서 중국 국민당 좌파의 아나키스트 원로들 및 진독수, 진혁명 등 혁명가들과 교류 연대하였다. 광동기계 공인총연맹을 통해 10만 노동자를 조직 지도하고 홍콩과 광주의 대규모 노동자 봉기인 광동의회에 참여하였다. 1927년 무안에서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모색하다가 항구 영족의 회수투쟁에 참여하였다. 북경대학 총장 최원배, 양계초, 임서 등 개혁사상가들과 조선의 독립 및 중국의 정세에 대한 방향을 토론하며 연대하였다. 이청천 등과 더불어
중국인 유격부대와 합작하여 독립군의 강화에 노력하다가 봉천에서 일경에 부검되었다. 1928년 길림에서 김응섭 등과 함께 한국노농당 중앙집행위원으로 피선되었다. 김동삼 등과 정의부에 참가하여 교육사무를 담당하였다. 길림에서 여준, 이탁 등과 제만 한인교육회를 조직해 교과서 편찬, 교원 양성 사무를 담당하였다. 길림 오산인에서 한인의 권익을 위하여 중국 관원과 항쟁하던 중 중국 경찰에 구금되었다. 1929년 김동삼, 김좌진 등과 제만 독립운동 세력의 통일에 노력하였다. 북만주 회림에서 김좌진과 독립운동 방향에 관해 토론하며 민족진영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무정부주의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후 길림으로 되돌아와 중국 관원의 한인 압박에 항쟁하다가 영안현에서 중국 경찰에 구금되었다. 11월 10일과 11일 평양에서 개최될 관서 허구회 주최 전 조선 흑색사회 운동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왔다. 수차례 회합 끝에 이홍근, 최감룡 등과 11월 1일 조선 공산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고 본부 및 만주부 책임자로 선임되었다. 동연맹은 만주를 군사훈련장으로 결정하였다. 11월 7일 평양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1930년 만주의 봉천에 독립운동 간부 양성을 위하여 의성숙을 설립하였다. 국내에서 20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 중국의 여러 학교에 배치하다가 일경에 구금되었다. 이 무렵 아나키즘 노동운동을 재건하고 국내 연락을 위해 남상옥을 원산으로 파견하였다. 1931년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하자 중국인들과 함께 한중 인민항일군을 조직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1937년 치안유지법 제1조 위반으로 서대문, 원산, 함흥 등의 감옥을 거쳐 대전에서 징역 5년을 만기 초록한 다음 만주로 탈출하였다. 가택 수색을 당한 뒤 부류 처분을 받은 시점서부터 만기 출소까지 만 6년 이상이 구금되었다. 미안합니다. 1938년 남북 만주를 순회하며 독립운동 세력의 재편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1940년 북경 천진 등지에 체류하면서 중국인들과 함께 한중 한일 연합군 조직을 도모하였다. 1941년 일본군이 천진의 각국 조계를 점령하자 천진을 탈출하였다. 1942년 국민정부 제3정부사령부에 체류하며 한국 독립군 원조 문제를 토의했다. 일개민족, 일개정부, 일개이념, 일개집단, 당파 합동연이 정부 공대 균담의 사상을 전개하고 중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총결집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피선되어 환국할 때까지 가장 많은 의원 입법안을 제안 통과시켰다. 1943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수계초안 작성위원으로 피선되었다.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종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그 전문을 입법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피선되었으며 관제수계 기초위원으로 피선되어 새로 제정된 헌법에 의한 관제를 설정 수립하였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수계위원으로 피선되었다. 1945년 대한민국 건국강령 기초위원과 대한민국 헌법 기초위원으로 피선되었다. 8월 9일 일본의 항복을 예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해서 중국 중앙방송국을 통해 국내 동포들에게 질서유지, 연합국에 대한 편의 제공, 임시정부 환국 대비 등을 방송하였다.
일본의 항복 후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연립 5개 당과 당파 중 3개 당파가 황국하기 전에 임시정부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아나키즘 진영인 조선 무정부주의자 총연맹의 대표로서 3.1운동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조하며 끝까지 옹호 유지하였다. 당면 정책 기초위원으로 피선되어 새국가 건설을 위한 임시정부의 방책을 강구했고 12월 1일 임시정부 요인으로 귀국하였다. 1946년 민족 자주를 내세우며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나섰고 비상국민회의 노동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4월 21일부터 1946년 4월 21일부터 시작하여 23일에 끝난 경남 안희의 전국 아나키스트 대표자 대회에서 의장으로 피선되었다. 한반도 아나키즘 진영의 역량을 총결집한 동대회에 만장일치 결의하여 7월 7일 독립노농당이 창당되었으며 당수로 피선되었다. 노동자와 농민 등 일반 근로대중을 근간으로 하는 자주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반이념 전파를 위해 독립노농당 기관지인 독립노농신문을 창단하였다. 창당 6개월 만에 100만 명에 육박하는 당원을 확보함으로써 해방전국 최대 규모로 당세가 신장되었다. 민족 자주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 민주의원, 좌우합작위원회, 입법의원을 반대하였다. 1947년 비상국민회의 부의장으로 피선됐고 전국 혁명자 총연맹을 결성하여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하에 남북협상안을 제시하며 남북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구의 한국독립당이 김성수의 한국민주당과 합당을 꾀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국화시키려 전행하자 이를 강력하게 비판 견제하였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좌익 계열을 제외한 100여 개의 정당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통일 독립운동자 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대표 간사로 피선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을 확대 개성한 대한국민의 의장으로 피선되었다. 환국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확대 강화책으로 영입되었던 주석 이성만, 국무위원 김성수, 국무위원 이청천 등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을 제명하였다. 김일성 주도 평양회담이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고 자주적이지 못함을 들어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협상을 반대하였다. 남북협상은 이 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함이 바른 길이라며 서울에서의 회담을 역설제안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 문제를 들어 김구에게 평양의 남북협상에 나설 경우 임시정부 주석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임할 것을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자격으로서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이에 따른 정부 수립을 필연적으로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재헌의회 참가를 거부하며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였다. 재헌의회 당선자 13명을 비롯하여 당의 결의를 어기고 선거에 참가한 출마자 전원을 제명하였다. 이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이승만 정권 지지를 선언하며 참여한 박열과 이열규 등 당의 부위원장 임명도 아울러 제명하였다. 1949년 10월 1일 프랑스 파리의 세계 아나키스트 대회에 한반도를 대표하여 초청받았다.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 아나키즘 운동의 방향을 바꾸려고 준비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참가하지 못하였다.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와 시민 희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하여 피난지 부산에서 3개월간 불법
구금되었다. 1952년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정치 파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자 총연맹을 조직하고 이승만 독재에 반대 항거하였다. 1953년 이승만 정권이 휴전협정 반대에 나서자 더 이상의 민족 살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휴전협정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휴전협정을 촉구하였다.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김창숙, 장건상, 조경한, 정화암, 김학규, 근오돈 등과 조국의 완전한 자주 통일 독립을 쟁취하고자 7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혁신운동자 총연맹을 결성하고 유림, 장건상, 정재용, 박석홍, 근호동, 최천택 등 6인 집단 지도 체제의 지도위원으로 피선되었다. 7.29 총선 이후 분열된 민족 진영의 대동단계를 위해 독립노동당, 한국독립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등 5개 당의 통합을 주도하였다. 1961년 민족의 시련은 미진하여 조국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과제를 동지들에게 남긴 채 4월 1일 정오 향년 63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회장이 거행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독립노동신문 참가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참가사 낭독은 전 안희정부 부장이신 이동원 전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8.15 이후 우리의 건국 도정을 회고해 볼 때 흔히는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국가민족을 몰락하였고 흔히는 민주주의를 고조하면서 과거의 영화를 그대로 독점하려는 사이비 사회, 사이비 민주주의의 그릇된 경향에 편향되어 왔다. 이렇게 건국의 이념을 바로잡지 못한 소치로 정당은 간부의 정당으로서만 존재하는 감이 있고 민중은 민중대로 분리되어 불안과 혼돈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의 저러한 해방 기회는 다시 암초에 걸린 바 없지 아니하니 어찌 침울과 통탄만으로 이 난국을 방관할 수 있으랴. 우리는 단연코 건국의 이념을 바로잡아 조선의 조선적인 민주주의를 세워야 되는 동시에 조선의 조선적인 사회주의를 세워야 될 것이다. 또 남을 믿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현명한 동포로서는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남의 호의도 남의 원조도 삼가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바랄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악몽을 심혈로서 깨닫고 우리의 운명은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지각과 사명에서 소란한 조국을 향하여 고고의 경종을 울리면서 독립노동신문은 창간호를 내게 되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진군의 한 지표가 되려는 것보다는 그 행렬의 씩씩한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바이며 망망한 대해에 밤 농물을 지키는 외톨이 등대가 되려는 것보다도 배배의 향로를 맡은 정확한 나침반이 되고 싶어 하는 바이다. 강호의 근로동지여, 동포여, 애독하여지이다.
1946년 2월 21일 조금 전에 유림 선생님 양력 소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해방 직후에 우리 이 안희에서 그 아나키스트 그 대표자 대회가 열렸는데 아마 그 세계 처음인 모양입니다. 면소지지에서 600명이 그 3박 4일 동안을 대회를 그 면소지지에서 치렀다고 합니다. 그 치른 이후에 저는 그 단주 유리 선생님을 뵀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안희에 그 대회를 열게 한 주역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사랑채에서 사진을 그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7살이었습니다. 유린 선생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인연이 있고 또 아마 이 독립노농신문 그 창간을 저희 아버지께서 이 아나키스트로서 아마 발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늘 이 글을 읽으라고 이렇게 분부를 내려서 오늘 읽었습니다. 제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 헌정이 있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주공화정의 형성과 변동 과정에서 독립노농당 아나키즘 연구입니다. 정치학 박사이고 단주 유림기념사패 부회장이신 박정희 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초록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주공화정의 형성과 변동 과정에서 독립노농당 아나키즘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치국제학과 한국정치전공 박정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6차례 헌법 재개정과 이에 따른 항일 투쟁은 민주공화정의 형성 과정이다. 또한 해방정국에서는 이의 변동으로 이어진 국가건설 투쟁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독립의 완성으로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의 요구인 자주 독립과 인민주권의 국가건설을 위해 투쟁했지만 임시정부 주도 국가건설에 실패한 내부 요인을 밝혀 역사적, 헌정사적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 헌정체제를 분석하여 민주공화정 형성과 연립정부 성립 요인을 찾는다. 또한 해방정국 국가건설 투쟁 과정의 체제 변동을 고찰하여 연립정부 와해 요인을 파악한다. 이로써 임시정부 주도 국가건설 실패 원인이 규명된다. 아울러 아나키즘 정파의 중재 조정 역할과 국가건설 노선 및 연대 주정도 조명된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대 국가와 인민주권을 위하여 군주정 대신 민주공화제를 선언했다. 주권의 소재 이념과 실천 이념으로서 민주공화주의를 구현하려는 정치체제였다. 개항기 이후부터 내적 발전 과정에 있던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임시정부는 27년간 지속한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주공화정 형성을 위한 헌법 재개정과 해방정국 3년간 후 국가건설 투쟁을 통하여 한국민주공화정의 기원이 되었다. 민중의 요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이래 자주 독립을 위해 일제와 투쟁했다. 또한 중경 시기부터는 항일연대를 위한 정파연합이 형성되어 민주공화정을 심화 발전시켰다. 즉 중경 시기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정파 연립에 의한 항일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제정된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유림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선무정부주의자 총연맹의 연대 논리와 활동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전개된 민주공화정에 대한 의지는 1948년 재헌헌법에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1987년 현행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정통성이 헌정사적으로 인정되었다. 중경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이한 이념에 의해 구성된 연립정부였다. 따라서 이 임시정부에 참여한 유림과 조선무정부주의자 총연맹은 각 정파의 독자성을 유지하되 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고루 분담하여 책임지자고 주장하였다. 당파 합동연이 정부 공대균담의 아나키즘 논리로서 전개한 민주공화정의 실천 방략이었다. 이에 따라 3.1운동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 법통을 강조하며 자주 독립과 국가건설 노선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해방전국 중대 분기점에서 임시정부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통해 민중의 지지로 전국 주도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규 항일 민족주의는 우파 통합을 도모하며 보수 민족주의로 우경화했고 평양회담에 참석해 좌편향의 민족지상주의로 기결되었다. 유림과 아나키즘 세력은 이러한 편향적 형태를 견제하며 임시정부 법통 옹호와 좌우 연대를 모색했다. 그리고 자주와 민주 원칙이 관철되는 통일운동을 실천하였다. 해방전국 아나키스트들은 전국 아나키스트 대표자 대회의 만장일치 결의로서 조선무정부주의자 총연맹을 확대 개편하여 독립노농당을 창당했다. 당수인 유림을 중심으로 독립노농당은 아나키즘 세력을 총규합해 노동자와 농민 등 생산계급에 기만한 자율정부주의 구원에 나섰다. 아나키즘 진영이 대중 기반의 세력 확대에 성과를 거둔 것은 반외세 자주화, 토지개혁, 친일파 청산 등 시대 요구 반영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 아래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했으나 냉전 체제의 현실적 한계를 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임시정부 민주공화정의 독립운동 시기는 중국정부 좌우통합 종용 차원과 건국정부 지분 확보 차원, 아나키즘 정부 정파의 중립적 중재 조정 역할 차원 등의 요인으로 연립정부, 해방전국 임시정부는 반탁 자주투쟁에 대한 미군정의 압력과 이의 대응책인 우파통합 우경화 및 평양회담 참석 좌편향의 혼란 요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주투쟁, 권력투쟁, 이념투쟁으로 이어진 연대 구도 변화를 겪으며 균열와해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아나키즘 정파는 독립운동 시기에는 중립적 중재 조정, 해방전국 시기에는 연대 견제의 역할을 통해서 좌우 균형을 모색했다. 즉 신탁통일 반대, 평양회담 반대, 단독정부 반대 등을 통해 자주 민주통일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1919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0년은 독립운동과 국가건설 노선 전개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위기와 도전, 제도 변화를 경험한 역사이다. 또한 독립운동 세력 간 통합, 분열, 연대의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 수립 방법론으로 자율정부주의 체제를 선언한 해방정국 유림과 아나키스트들은 자주적인 인민대중이 자율공동체의 정부를 조직하는 아나키즘 이상세계를 구상하였다. 통일이 독립의 완성이라는 해방정국 아나키스트들의 신념에 따른다면 임시정부와 아나키즘 진영이 목표로 했던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은 통일 한반도 미래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층적인 역사 과정과 변화 그리고 결과에 대해 맥락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역사 제도주의를 통해 접근하였다. 다음은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추도사는 단주이름 선생 기념사협회 회장 김영찬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도사, 온 세상이 여러 해 동안 숨죽이며 멈춰 있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오랫도록 추모의 예를 갖추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자리합니다. 선생님의 묘소 근처에서 깊고도 무거운 겨울을 견뎌낸 제비꽃과 민들레가 흐뭇하고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생님의 영전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어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역사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드디어 독립노동당과 조선무정부주의자 총연맹이 한국 아나키즘 100년의 한가운데 우뚝 자리하였습니다.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선생님의 아나키즘과 독립노동당의 빛나는 투쟁이 정당하게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폐허 속 무너져 내린 신전을 헤쳐내며 입술 깨물고 가슴 벅차오르는 신화를 복원하는 데 참여한 모든 동지들에게 칭찬과 격려 그리고 기대를 한껏 모아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동지들과 함께 가시덤불 위에 피와 땀을 뿌리셨습니다. 바로 그 신산스러운 고토로 인해 혈애와 온 인류가 손잡고 걸어갈 큰 길이 열렸습니다. 강제 권력을 배격하고 전 민족 나아가 전 인류가 최대한의 민주주의 하에서 다같이 노동하고 다같이 자유롭게 사상하는 세계를 창조하겠다는 황금빛 찬란한 신화가 이제 부활하였습니다. 선생님과 선배 동지들의 비장한 옥새가 없었다면 해방 전국의 한국 현대사는 미국과 소련에 기생하는 왜소한 이야기와 꼭두각시의 노름에 불과했습니다. 그 응원한 투쟁이 있었기에 우리는 반만년 역사 민족 최대의 영광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통일 한반도의 자랑스러운 내일은 바로 선생님과 이 땅 모두의 염원입니다. 선생님과 동지들의 고귀한 분투를 되살린 우리의 노력은 지난 세월의 단순한 반추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날들을 위한 웅숭 깊은 준비입니다. 이제 다 함께 북극성의 휘황한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힘차게 노져어 갑니다. 칠흑보다 깊은 밤중 큰 바다에서 늠름한 기상과 드높은 포부 그리고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돛을 올립니다. 선생님의 큰 뜻을 기리며 독립노동당 검은 깃발을 의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국화꽃 맑은 향기 아래 정성으로 향을 사르니 흠양하시며 지켜보아 주소서. 2023년 4월 1일 단주이림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김영천 올림. 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안경암 교수께서 하시게 돼 있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대독을 하겠습니다. 대독은 기념사업회 이사이신 강상웅 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도사, 매년 봄 4월 초하루 우리는 함께 모여 고귀한 이상을 쫓아 험난한 인생 행로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한 숭고한 선인의 삶을 반추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이 사라지고 만 백성이 평등하게 자율과 공조의 정신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를 꿈꾸던 이상주의자의 숭고한 삶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은 단주 유림 선생이 사랑하던 조국 산하와 동포의 애도 속에 떠나신 지 62도를 맞는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이 의미 깊은 연례 행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코비드19라는 온역이 전 세계인의 일상을 유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귀가 물러나고 있는 봄,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생광스럽게 느껴집니다. 매년 함께 자리를 나눈 동지들 중에는 오늘 함께 자리하지 못한 분도 덜어 있는 듯 합니다. 친근한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사에 흔히 있는 일이라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봄을 기립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의 조국 사나이는 생동의 계절, 부활의 계절, 봄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배가 됩니다. 산천 방방곡곡을 채색하는 푸른 초목과 붉은 꽃을 마음껏 완상합니다. 봄은 우리의 정신적 삶에도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삶의 활력소를 마련해 줍니다. 동지 여러분, 역사는 절망하고 체념하는 민족의 편이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갈무리하는 민족만이 번성합니다.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팔아 민족의 미래를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단주유림 선생님의 생애를 반추하며 우리의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주도하여 결성한 독립노농당은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해 실시한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민족에게 빼앗겼다 힘겹게 찾은 산하에 두 개의 조국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정의 현실적 지혜는 차치해 두고 당시에 그처럼 추상 같은 원칙론을 천명하고 실천한 기계만은 영원히 기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과 공조의 민덕이 빛나는 평화로운 자주 독립국가를 굳건하게 건설해야만 합니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동맹국도 적국도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하고, 그러나 그 어떤 명분 아래서든 이 땅에 일본 군대가 다시 발을 딛는 비극의 역사만은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주 선생을 추모하는 우리들의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계묘년 4월 1일 안경환 삼가올림 대독 단주유림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강성. 다음 추도사는 강북구청장이신 이순희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유림 선생님 6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또 저희 강북구 실버 합창단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개내외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무거운 이런 시기, 이럴 때에 무엇보다도 단주 선생님처럼 유림 선생님이 그동안 독립운동을 위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워오시고 투쟁해 오셨던 그러한 많은 분들이 그리워지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매일 요즘은 아침 신문 보기가 좀 두렵죠. 누구보다도 아마도 여기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저와 저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그러한 만감이 교차하는 날들을 보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북구는 잘 아시겠지만 북한산 자락에 3.1운동의 발생지인 봉안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은 강북 주민들과 함께 3.1운동 만세운동을 재현하면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3.1운동 기념 행사를, 또한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오늘은 두 분의 어르신들의 추도식 날입니다. 유림 선생님 이륙에 오기 전에
양일동 선생님의 추도식이 11시에 있어서 들렸다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4.19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가 강북구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4월에 어찌 보면 아픔이라고 할까요? 3월부터 5월까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참 가슴이 아픈, 어찌 보면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러한 날이 되면, 또한 이러한 추도식이나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후손들로서, 또한 자그마한 구를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조들이, 또한 어르신들이 닦아오셨던 그러한 이 나라의 민주화, 또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셨던 그러한 그분들의 고귀한 뜻들을 기려나갈까, 또한 후손들에게 또 우리는 어떻게 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늘 마음 아픈, 한편으로는 마음의 무거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림 선생님 이러한 귀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강북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이곳에 오시면 시간 되실 때 강북구청을 들려주시면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순 선생 구상시인의 추도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추도사를 낭독하겠습니다. 그대 있어 이 나라가 무겁더니 그대 떠나니 이 나라가 비었구나. 생사유명이라 인력으로 어찌할 수는 없다지만 때로는 노천의 가혹한 처단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단주 유리몽우 서거만 두고 볼지라도 이런 참혹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단주옹의 부흥을 듣자마자 아무리 병중이라지만 한달음에 달려와 옹우 유해를 보았습니다. 아, 믿어지지 않는 참혹한 현실이여. 나는 내가 죽은 것보다 더 놀라서 그만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중의 유해를 부둥켜 안고 한바탕 통곡을 하고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나라가 웬통 텅 빈 것만 같습니다. 단중옹이야말로 티끌 하나 섞이지 않는 애국지사였습니다. 일찍이 권력이나 국력에 흔들리지 않고 철석같이 절조가 높으신 개결한 분이었습니다. 혹자는 그분의 성격이 개벽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결점이 바로 그분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한강이 추상 같은 고고한 절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현대에 있어서 그러한 분으로는 오직 한 분이신 옹을 충심으로 경무해 왔던 터이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러한 분이 하루라도 더 살아 계셨어야 할 터인데 이제 가시다니 차라리 내가 죽고 못 당할 노릇입니다. 나는 돌아와서 득시 다음과 같은 만장을 읽어보았습니다. 평생 유일한 친구인 유림옹이여, 그대에 있어 이 나라가 무겁더니 그대 떠나니 이 나라가 비었구나. 그대는 바로 천하의 선비일지니 문득 자치조차 사라졌으나 영원토록 홀로 맑은 바람이어라. 다음은 구상시인의 추도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적광의 진혼. 북극성과 같은 고절이었다. 단주, 당신이 지녔던 그 인류적 이상이나 민족적인 소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류 해방을 향한 열정이요, 의지요, 혼신이었다. 이러한 고매 정신에 뒤따르는 인격적 결백이 당신의 생애를 신산으로 결정지었고 이제 우리에게도 비통과 억울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영광스럽기까지 하던 당신의 고독마저 가고 우리에게 그 정막을 파장시킨다. 아니, 이러한 당신의 적광이 모든 이의 가슴에 부서지고 대응되는 것만이 당신에게 향한 예도가 될 것이다. 북극성, 당신의 망령은 저 별처럼 이 땅에 진자하여지라.
다음은 그 우당기념관 관장이시고 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 유림 선생은 저희 집안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조도 일생을 아나키스트 운동으로 나셨고 또 평생 동지 관계에 있습니다. 아나키즘은 뭐냐? 자주, 자유, 평등, 평화입니다. 그 평등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는 당을 통한 평등인데 이건 평등이 아니라 또 다른 억압입니다. 그런 억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하자면 아나키즘입니다. 혹자는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무정부주의자가 왜 임시정부에 참여하느냐 이런 비아냥거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정부주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바로 단재 유림 선생께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키즘은 그야말로 안아키즘이다. 뭐냐? 모든 세상의 권력은 을에 남을 짓밟게 되어 있는데 그 권력답지 않게 억압하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평등을 지향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정부주의라는 말을 별로 안 쓰셨어요. 아나키즘이라고 쓰셨고 오늘날 저도 이 무정부주의는 잘못된 일본 사람이 잘못된 번역이다. 이래서 저도 무정부주의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이건 아나키즘이다. 자유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자유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정부가 없느냐? 정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어떠냐? 모든 권력이 그야말로 국민에게 다 나눠져 있고 오후 1시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성되는 정부가 지금처럼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이건 아나키즘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나키즘 정신과는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 중심 국가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재 선생은 참으로 일생을 위대하게 사셨어요. 정말 위대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재 선생님과의 저희 선대와의 인연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드님이신 유원식 장군이 저의 상관이었고 스승이었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60년 전에 저는 그분을 모셨고 이제 그분과 함께 참으로 박정희 대통령 초기 잘못되어가는 정부에 대해서 그분이 저항한 그런 역사의 뒤안길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유원식 장군은 일본 사람이 유림 선생, 단주 선생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분을 일본군에다가 강제로 입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부자간에 영원히 한 번도 이렇게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의 종조부이신 초대 부통령 이 시자영자 그 어른이 유림 선생과 아드님을 화해를 시키려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화해를 시키려고 아무리도 얼마나 고집이 아까도 여기 나오신 바와 같이 그 양반의 결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내 아들 안 본다. 그래서 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늦게 군대에 들어갈 때 성제가 그 부통령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군대에 가서
군 생활을 잘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는 게 좋겠다 해서 늦게 군대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아마 해방 직후에 군대 들어갔으면 벌써 정일권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레벨일 텐데, 이 사실 일제 군대에 몸담은 것이 부끄러워서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간 것도 안 들어가려는 것을 사실 성제가 권해서, 이거는 제가 유 장군께 직접 들은 거니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제 할아버지로부터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늦게 팔기특기로 들어가셔서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왜냐하면 레벨이 있는 사람이 전부 사성장군 할 때 육군 대령에 불과했으니까. 그런 아주 아버지와의 이런 또 당신의 이 부끄러움,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참여를 하시지 않았는데, 그 후에라도 참여한 것은 참으로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 고민,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스승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대를 이어서 저는 단지 선생과 이원식 장군과 더불어서 제 대를 이어서 제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좀 더 좀 나은 사회로 만들자 할 때는 언제나 이 단재 선생같이 자주, 자유, 평등, 평화, 이것에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드리는 것이 아마 오늘 이 추모에 더 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에 형무소 그 언덕바지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하나 지어놨는데요. 저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하는데 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거절을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다. 임시정부를 곧 김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부분이 있습니다. 김구 이코르 임시정부, 임시정부 이코르 김구. 그렇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 오랫동안 주석한 건 사실이지만 임시정부에 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 더 많은 가치가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을 저에게 맡기려면 그 기념관에 만약 임시정부 이코르 김구라고 그러면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할 필요 없습니다. 백분 기념관이 있는데 또 왜 짓습니까? 그러나 임시정부 기념관을 지으려면은 정말 우파로부터 이승만서부터 유림 선생서부터 시작해서 김원봉까지 다 들어가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이것이 연합해서 하나의 기념 임시정부를 이룩했다는 그 역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그건 임시정부 기념관 제가 짓겠습니다 해서 그런 전제하에 사실은 맡아서 증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시간 있으시면 가보셔서 거기에 이런 연합,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기탄 없이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저놓고도 불만이 있는 게 뭐냐, 이 아나키스트 투쟁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연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를 지금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열 투쟁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어디냐? 아나키스트들입니다. 이 아나키스트들이 굉장히 피나는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반영이 안 된 거. 그래서 우리는 아나키스트들이 왜 저렇게 피나는 투쟁을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게 가다듬고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이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를 못했는데, 아나키스트들이 투쟁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절명시가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여기다가 지금 적어놓고 다니는데 여기 한번 읊겠습니다. 예, 아나키스트들의 절명시입니다. 나의 가난한 유서엔 내 이름 석자는 없다. 그저 피로 쓴 6글자 대한독립만세. 나의 마지막 사진 속에 급하게 웃으리라. 오직 한마디 기억하라. 대한독립만세.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동지들 눈 속에 남는다. 우리 비록 숨통이 끊어져도 서로의 가슴에 화인으로 남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찬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독립 마침내 찾거든 깃발처럼 나부끼는 만세소리. 함성과 눈물과 바람으로 살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단주유린 선생은 여기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단지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자 하는 말씀으로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가 합창이 있겠습니다. 추모가 합창은 강북구립 시니어 합창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념앞에 김혁장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무려 4년 동안 추도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4년 만에 맞은 오늘 이 62주식 추도식에 여러 내외기 분들과 우리 동지 참석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강북구 시니어 합창단 여러분께서 오셔서 유린 선생님 추모가를 들려주시니까 더욱더 감개무량하고 그 웅장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양일동 총재 얘기했지만 이 근방에 서로 인연이 엮였는데 양일동 총재도 바로 독립노동당 창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념사협회가 91년도에 창립되기 이전에 유림 선생이 돌아가실 때부터 양일동 총재께서 중심이 돼가지고 스승이자 동지였던 유림 선생에 대해서 가장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비록 당에서는 제명당했지만 내가 국회의원 몇 번 하려고 사실은 당에서 제명당하고 야당 활동해서 지냈지만 그 당 원래의 어떤 원적인 독립노동당 당원이라는 자부심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림 선생 추도식을 항상 준비하는데 해필 돌아가신 날짜가 같은 날짜라서 우리도 사실은 그 추도식에 가야 되는데 또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그 양일동 총재의 추도식에는 우리가 마음만 같지 않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일동 총재와 유림 선생은 같은 동지로서 또 손을 배워가고 스승과 제자의 경이었고 또 안경환 교수와 오늘 대독을 했지만 이념과 어떤 사상, 어떤 현실 정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경환 교수의 아버님인 안병준 선생께서 독립노동당 핵심 간부셨습니다. 바로 그런 인연 때문에 안경환 교수가 여기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특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원 아리조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합니다. 경주 체부자가 자기의 맡은 바 많은 제보를 사회하고 기사하고 독립운동에서 굉장한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 진행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진환 선생인데요. 바로 이진환 선생의 아드님이 바로 이동원 교장 선생입니다. 이진환 선생도 바로 해방 직후에 독립노동당 창당 당원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안에 가려면 상당히 먼 길인데 해방 직후에 1940년 4월 달에 600여 명이 그 안위에서 왜 모였겠느냐. 아나키스트의 조직력과 이진환 선생의 천석, 10대 천석의 부를 다 독립운동과 또 해방 건국까지 다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안의 중학교가 세워지고 안의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청구대학과 경주체부대의 대구대학이 합쳐져가 영남대학이 됐죠. 바로 그 청구대학입니다. 이런 빛나는 역사가 사실은 오늘 우리 박정희 부회장의 논문에 다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무려 30년 이상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 무너진 역사를 찾기 위해서 동지들과 우리 박정희 동지와 우리 여러 선후배들이 힘을 합쳤던 겁니다. 역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신라 같은 희망, 그 다음에 기대, 이것이 다 끊어져 가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어찌 본다면 91년도에 무려 34년 전이죠. 우리 유림 선생 기념사협회가 처음으로 창립됐지만 그 34년 동안 35년 동안의 가장 커다란 일이 바로 우리 박정희 동지의 학위 논문입니다. 이 학위 논문을 통해서 우리 아나키즘 역사와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적 역사와 우리 독립노동당 조선 무정부주의자 총연맹의 역사가 비로소 복원된 겁니다. 이 복원은 단순한 반추가 아니고 우리가 더 큰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 정지 작업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연들을 얘기합니다. 이중찬 선생님께서도 바로 이시영 선생과 이회영 선생과의 그런 선배의 인연, 또 유현식 장군과의 인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셨고, 또 한 분 또 얘기하겠습니다. 유림 선생과 동시에 아까 이준환 선생 얘기했는데 이준환 선생과 같이 활동했던 이시우 선생의 외손자께서 여기로 왔습니다. 잠깐 인사를 좀 하시죠. 예. 이시우 선생이 해방 전후에 대단한 투쟁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독립운동 선양하려는데 지금 선양하는데 4년이 걸리고 있거든요. 우리 기념사협회 차원에서 이시우 선생 독립운동 서훈 문제를 사실 어젯밤에도 제가 그 서훈 자료를 지금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훈처에서 서류를 발견하는 바람에 무려 5년이 걸리고 있거든요. 올해는 반드시 되겠죠. 바로 이시우 선생의 이 손자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설명하시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이시우 선생님 외손자 임준택이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김영찬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업회에서 독립유공자 추천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아나키즘을 조금 눈여겨본 것 이상으로 정말 김영찬 회장님이 유공자 이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밤낮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저한테 가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이 민중 속에 들어가서 실천적으로 운동하셨던 분들이다,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느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양력보고를 하신 우리 안희의 성관유도회 회장님이신 김영두 회장님, 굉장히 많은 장문의 양력보고를 아주 우렁차고 씩씩한 기계로 낭독하셔서 많이 감명이 깊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동원 회장님과 김경두 회장님이 안에서 왔으니까 새벽부터 출발하셨겠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쪼록 이런 뜻깊은 자리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지겠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유족 대표 애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누워 계신 단주 유림 선생의 종손녀입니다. 거의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실 몇 년 여기 참석하시면서 이 어른의 양력을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오늘 김경두 선생께서 소개한 단주 선생의 양력은 지금까지 없던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영찬 회장과 그리고 오늘 학위 논문을 증정한 우리 박정희 부회장 등 현재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노고 덕에 새로운 사실이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영찬 회장 자신은 이 어른 생전에 뵌 적이 없는 분이세요. 연령차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주 선생의 사상에 매료되어서 기념사업회를 맡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덮여져 있던, 가리워져 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동안에 몇십 년에 걸쳐 꾸준히 이것을 개발을 찾아내고 찾아내는 힘든 과정을 유족인 저는 거기 비교도 되지 않고 제가 회장이라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준 덕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또 그동안에 가리워졌던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로 행동이 모두 부자연스러웠을 때에도 계속 하여튼 단주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계속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지들끼리의 경제적으로 서로 돕는 그러한 조직으로 남선물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까지 지금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단주 선생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서로 돕겠다. 한국에는 원래 그런 전통이 있죠. 대동계라든지 품앗이라든지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단수 선생도 남선물산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합쳐서 그런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걸 듣고도 제가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 중국의 그 인민공사 이전에 있었던 호조조 비슷한 그런 실천을 단수선께도 그리고 그 동지들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멀리 안에서 오신 여러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합창을 높게 해주신 우리 강북구청 시니어스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순희 강북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항상 존경하는 이종찬 이사장께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헌화 및 분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4년 만에 하는 행사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지금 많이 힘드시니까 헌화와 분양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번 누가 꽃 좀 집어주죠. 네, 지금 바로 나오셔서 바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되게 안내돼요? 네네. 네, 지금 좀 바쁘셔서 이렇게 지금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해 드릴게요. 식당은 저희가 유가족에서 그 예약을 해놨어요. 그 4일부터 밑으로 쪽 내려가시면 한 300m 내려가시면 우측에 육대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네, 우측도시 오셨다고 하고 식사하시면 돼요. 단체 사진 찍는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마이크에 대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거의 단체 사진이 있거든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저기 한번 보세요.
자, 이상으로 단주 이금선생 제62기 추도식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